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모시고 이번 주 민심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1% 오르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부정평가는 다소 내려가면서 5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어쨌든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긍정평가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그 수치가 좀 다소 이제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물론 이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락세가 일정 부분 일부 조사에서 멈추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일단은 지금 특별히 어떤 전국에서 정부 여당의 또는 대통령의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 이제 사과를 하고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여건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던 그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500명, 600명대로 좀 줄어들게 되면서 예. 방역도 일정 부분 악화된 시점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권 성향층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 추가적인 국정 지지율의 상승, 또 긍정 평가의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여전히 30%대잖아요. 네. 보시면 12월 첫째 주 이후로는 계속 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카드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여당 정부 여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반응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정에서의 갈등 상황들, 이제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했기 때문에 예. 다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이제 주요하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반응들을 높이는 것이 일단 약간 불만이 있는 그래도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일차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국면에서는 또 무엇보다도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를 평가하는 또 대통령을 평가하는 시각이 워낙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서 좀 더 뚜렷하게 성과를 보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불안이 심해졌던 상황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리고 그다음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이것이 이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이제 예. 컸었는데요. 그런 것들 이후에 일정표들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투명하게 보고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불안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명확히 보이는 것 그것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한간에서는 뭐 재난지원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경우 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실제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백신 문제라든가 코로나 방역에서의 성과 이것이 어쨌든 본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등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향은 뭐 받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예, 물론 논의 공감도가 높게 중입니다만.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난번 이제 1차 때와 같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이제 방역 효과가 부실한 상황에서 또는 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재난지원금만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아마 그 상승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의 긍정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 단순히 재난지원금의 지급 외에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효과의 개선, 그다음에 백신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더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좀 앞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국민의힘은 다소 내려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의 어떤 상승에 대해서 반사이익이다 이런 네. 분석이 많았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제 반사이익, 반사효과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야당은 반사효과로 정당 지지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야당은 이제 전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야당의 뚜렷한 뭐 정책 추진에 의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개 역대 정권에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부의 실정이 있게 되면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반사이익이다, 반사효과다라고 폄훼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 또 이제 안정적으로 지지율로 안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상황도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게 될 경우는 이제 4월 재보궐선거도 있는 보궐선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또 각 정당 특히 야당의 정당 지지율도 상승하는 흐름은 과거에서 꾸준히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어쨌든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상승하는 흐름으로 비록 반사효과지만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조사가 ARS 방식으로 이제 실시되는 이제 조사입니다, 주로. 그러면 ARS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정치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정치에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주로 응답을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정치에 관여도가 좀 높지 않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아직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뭐 20% 초중반에 그치는 경우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정치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무당층이나 또는 이제 중도 성향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자체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야 보다 안정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를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어떤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야권 단일화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떤 움직임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1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뭐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또 미디어의 또 국민적 주목을 받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지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단순한 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단일화 또는 야권 연대를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과 격차는 상당히 크지만 그리고 이제 정당 세력 자체도 크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 또는 야권 연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록 이제 최근 일부 야권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 또는 비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배제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또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소속의 안철수 대표가 일정 부분 상수로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차기 대선에서 어떤 인물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여론조사 기관마다는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 순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한길 리서치 결과와는 1, 2위가 뒤바뀐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조사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1위였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순위를 이제 얘기하기는 가르기는 사실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약간 높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조사에 따라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1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1위가 나오는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조사 방법에 대한 차이 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 상황의 이제 분위기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기서 더 주목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격차가 생각보다 사실 상당히 커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은 한 20% 선으로서 상당히 박빙의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거든요. 장기간.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최근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측면도 하나 있겠고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사면 논의 관련해서 그 사면 논의가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거나 또는 특히 어쨌든 이제 사면에 반대하는 기류가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를 보냈던 여권의 핵심 지지층에서 예. 사면에 반대하는 기류가 특히 더 높은 것이 이낙연 대표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저희가 지역별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먼저 서울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이번 달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요. 이낙연 대표가 4.6%포인트 낮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뭐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 4월에 어쨌든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난달에 이 조사에 비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라든가 평가 또는 심판 정서가 제법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제 이낙연 대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서울에서도 어쨌든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체 지표보다는 격차가 이제 좁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서울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예. 여권에서 이제 여당 지지층도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 경기도 출신 경기지사인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이낙연 대표를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예.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호남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선두를 달려왔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진짜 한 달 전 조사만 봤을 때도 이제 이낙연 대표가 호남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었고 그 외에 이제 여권 주자들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이제 호남에서는 약세의 지지율을 보이는 모습들을 많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 최근 조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조사처럼 두 인물의 호남에서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별 차이가 크지 않은 흐름들이 많이 확인되고 어떤 것들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거의 뭐 차이가 없고 동률인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은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의도에서 또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에게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호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권 지지층이 많고 그러면 좀 더 개혁적인 인물들을 원하는 이제 기류들이 있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도 성향의 이미지도 있고 또 화합하는 이미지도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좀 더 개혁적인 성향들을 요구하는 여권 핵심층들이 모여 있는 다른 지역이라든가 호남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관심도 일정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호남에서의 이낙연 대표의 절대적 우위 현상이 최근 들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로서는 어쨌든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은 지지율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정치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호남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흐름들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안정시키고 이런 이제 이탈을 차단하는 것이 이후에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자들이 호남은 이제 여당 대선 주자들에게는 너무 또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 소속 주자들한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공략이 점점 더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얼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폴폴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